가지 오늘은 뭐 진도 나가는 내용보다는 그 외의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더 많이 할 건데 먼저 얘기 나온 순서대로 얘기를 해봅시다. 나에게는 특성화고 가고 싶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인문계 가서 꼴등한 바에 특성화가 나을 것 같아요. 인문계 가서 꼴등할 바에 특성화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 게 어떤 면에서 나을 것 같지? 그냥 특성화고 가서 공부를 좀 해서 상위권에 들어가고 취업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그러니까 대학은 포기를 하고. 네. 자,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해줄 건데 첫 번째로는 특성화고를 가서 대학을 가는 얘기에 대해서 먼저 해봅시다. 뭐 이런 얘기 어디서 나오는 얘기인지 뭐 시대에 조금 뒤떨어진 얘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얘기긴 한데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특성화고를 가서 대학을 가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특성화고를 가서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수능, 즉 정시로 대학을 가는 방법이 있고 특성화고 전형으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뭐 알겠지만 수능, 정시, 수능 공부는 특성화고에서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개별적으로 공부를 해서 수능 준비를 하셔야 되고 뭐 저거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뭐 옳다 그러다까지는 판단하기가 좀 힘들고 뭐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왜냐면 확실히 특성화고를 가면은 수능만 난 준비하겠다. 난 수능에 올인하겠다. 그러면 특성화고를 가게 되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건 사실이거든. 대신에 뭐 오로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일반 인문계 학교에서 뭐 선생님들이 대단히 뭐 수능 공부를 시켜주는 건 아니긴 하지만 3학년 때 되면은 고3쯤 되면은 학교에서도 수능 공부를 좀 해요.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고 특성화고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방법이 있는데 특성화고 전형 같은 경우는 정해진 과 나의 특성화고 고등학교의 과와 연동되는 정해진 과에 정해진 인원만 뽑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내가 뭐 요리 특성이다. 그러면은 경북대 한 해에 보통 한 5,000명 정도 뽑으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한 3자리 정도 있어. 특성화고로 대학. 그 3자리를 두고 경쟁을 해야 되는 거지. 특성화고 애들끼리만 경쟁을 하는 거고 다른 과는 전혀 지원이 불가능한 거고. 그래서 특성화고에서 대학 가는 건 이 정도. 그 다음에 특성화고 나와서 그 수능보는 정시도 정시 100%가 아니죠? 정시 100%입니다. 수능 100% 아닌 학교가 드물게 있기는 한데 대부분 수능만 100% 정시. 그럼 정시 잘 보면 내신 다 말하면 다 말아먹어도 상관없어. 그 얘기도 조금 이따가 할 거야. 근데 내신은 내신 갖고 100%못 가잖아요. 내신 100%로도 갑니다. 내신은 내신 100%로도 가. 그 얘기도 할 거야. 하지마. 그 다음에 이제 특성화고를 이용해서 취업하는 방법이 있는데 뭐 나영이는 지금 별로 그렇게 크게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고 특성화고에서 상위권 하면 취직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그지? 그냥 인문계 가서 아니 특성화고에서 상위권 해서 취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나? 제가 그랬어. 네가 그랬어? 넌 왜 그랬어? 특성하고 네가 나영이한테 얘기해 준 거야? 그 얘기는 제가 했어요. 그 전에 들었었어? 어디서 들었는데? 학교에서 그러고 엄마도 그러고 못합니다. 엄밀히 말하면은 특성화고에서 상위권, 너네가 생각하는 상위권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은 10% 뭐 10% 특성화고에서 10% 이내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취업 자리들이
특성화고에서 10% 내에 못 들었다고 취업을 못하는 취업자는 아니야. 근데 그래도 공무원 같은 데나 이런 데 없어. 공무원 붙여주잖아요. 안 붙여줘.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예요. 자, 드물게 과거에 너네가 흔히 지금 잘 알고 있는 마이스터고라고 했지. 되게 공부 잘해야 갈 수 있다라고 듣지 않나 학교에서? 아니야? 마이스터고라고 했어. 대표적인 거 선생님이 일단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었던 마이스터고만 얘기하면 울진 원자력 마이스터고라고 했어. 구평해공고야. 그러면 이 평해공고이던 시절과 원자력 마이스터고가 된 시절이 달라졌느냐? 초기 1에서 한 4년까지는 달라졌었어. 왜? 국가에서 교육부에서 원자력 마이스터고 한 해에 100명이 졸업을 한다면 10명까지는 한수원에 입사를 시켜줘라. 정해져 있었어. TO가 없어졌어. 이 TO 남아있는 학교 하나도 없어. 이제 요 때만 반짝 그럴싸했다. 마이스터고는 지금 현재는 그런 종류의 TO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없고, 선생님도 원자력 마이스터고 초기에 애들이 거기 한수원 뽕에 취해가지고 한수원 좋지. 나도 뭐 지금 이직하면 한수원 하고 싶어. 물론 이 친구들이 가는 거랑 전혀 달라. 이 친구들은 현장 흔히 말하는 이제 생산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공기업 특성상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한수원 들어가는 애들 10명이라 치면은 이게 언제냐면 2010년 근방이거든. 몇 친구 중에 한수원 10명 중에 한수원 남아있는 애 2명도 안 된다. 1명에서 2명 정도 남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일단은 사내 차별부터 시작해서 뭐 외부 시선, 그 다음에 연봉의 차이,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생산직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다라고 얘기하긴 힘든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 장점은요? 여기서 얘기해 줄 거예요. 어쨌든 요 생산직 얘기를 여기서 할 거예요. 그러면은 특성화고에서 졸업해서 취업하는 친구들 대부분 어디에 취업을 하는가? 그럼 역시나 마찬가지로 뭐 상위권 10%, 한 20%까지는 우리가 이름을 들으면 알 법한 기업의 생산직으로 취직을 하게 된다. 물론 여기에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어. 첫 번째, 진짜로 우리가 대단히 여기는 생산직은 티어가 거의 없다. 대표적인 게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거기는 신규 채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럼 그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전부 다 어쨌든 여기 나와서 취직하는 데가 다 공장입니다. 공장. 그러다 보니까 100명 중에 99명이 남자다. 내가 특히나 너네가 여자애들이라서 얘기를 더 해주는 거야. 선생님 주변에 생산직 일하는 애들 굉장히 많지만 이 생산직 애들 모두 남자입니다. 일 힘들거든. 그 흔히 얼마 전에 뭐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부터 시작해서, 자, 대표적으로 첫 번째, 굉장히 연봉도 세고 대우도 좋은 생산직을 다니는 동생이 있어. 회사는 현대제철이고요. 현대제철 포항공장입니다. 용광로 가동하는 시설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에도 더워. 거기 여름에는 말도 못해. 그리고 걔네들 쇳덩이 움직여. 여자애들은 들지도 못해. 거기 직원 전부 다 남자. 거기다가 심지어 한 해에 보통 한 10명 내외로 사망자가 나와. 공장에서 용광로에 빠지거나 프레스에 깔리거나. 두 번째, 역시나 마찬가지로 누구부터 얘기하지? 오케이.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는 동생 둘이 있는데 둘 다 LG전자다. 아니 다녔어. 한 명은 이제 파주에서 일하고요.
한 명은 구미에서 일했는데 구미, LG전자 다 철수하면서 백수가 됐지. 역시나 마찬가지로 둘 다 생산직이고 공고 나왔고 남자입니다. 마이스터가 아니고 그냥 공고 나왔어. 성적은 중위권이에요. 합격은. 그런 케이스들 전부 다 그러면 이제 생산직의 장점 만약에 생산직을 내가 입사할 수 있다고 치면은 장점이 뭐가 있냐면 마음이 편해. 출근했다 퇴근하고 출근했다 퇴근하고 출근했다 퇴근하고 그러면 이거 마음이 편해. 그게 왜 딴 것도 다 똑같잖아. 아니야. 사무직 이런 거는 뭐 사내 정치도 있고 엄청 복잡해 얘기가. 진급도 해야 돼. 생산직은 진급이 없거든 거의. 진급이란 개념 자체가 없어. 그리고 우리가 흔히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인데 생산직은 시간 외 이건 이제 대기업 한정이야. 대기업 한정. 대기업 내지는 중견기업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위권 10% 정도 애들이 취업하는 회사 기준이고 요 친구들이 취업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시간외를 모두 계산을 다 해서 연봉에 넣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봉이 생각보다 꽤나 세. 대학 졸업했을 때 대학교를 졸업하고 막 입사한 애들이랑 같은 나이면 이 친구는 생산직에 있었는지 몇 년 됐겠지. 맞지? 군대 갔다 온 시기 뺀다 해더라도 한 4년 차 이래 됐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막 입사한 대학교 졸업하고 대졸 수준 사원으로 입사한 친구보다 이 친구 연봉이 좀 더 많아. 왜냐면 이 친구들은 거의 3교대거든. 3교대가 뭔지는 알지? 아침이랑 밤이랑. 그치? 뭐 이틀은 아침에 출근하고 이틀은 오후에 출근하고 이틀은 밤에 출근하고 이런 식으로. 물론 뭐 3교대 안 하는 회사도 많아. 거기다 뭐 더 깊이 파고들면 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정직원 생산직 같은 경우는 3교대를 전혀 안 하고 하청 직원이랑 알바애들이 3교대를 대신 뛰거든. 그리고 연봉은 정직원 다 하여튼 그거 굉장히 복잡해. 거기까지. 시간의 수당은 굉장히 잘 챙겨준다. 이게 장점이고요. 단점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진급이 거의 없습니다. 진급이란 개념이 거의 없어서 10년 차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연봉이 역전돼. 대졸 애들이 연봉이 훨씬 더 많아. 뭐 참고로 연구직으로 들어간 선생님 친구 똑같이 LG에 들어간 선생님 친구 같은 경우 지금 연봉이 1억 좀 넘거든. 근데 같은 나이에 생산직이면은 연봉이 한 7천, 8천, LG면 한 8천 정도 될 것 같아. 뭐 자세한 연봉을 까보는 거는 개별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까봐야 되겠지만 보편적으로는 연봉이 역전돼. 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사무직 같은 경우는 진급이라는 체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진급이 되는 순간 연봉이 커져. 물론 여기서 오는 단점도 또 있어. 사무직 같은 경우는 뭐 고위직으로 승진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실적 압박에 시달리거든. 근데 생산직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냥 정년까지 계속. 그 다음에 선생님이 생각하는 단점. 너네가 생각하기에 회사는 뭘 입고 갑니까? 뒤 아니지. 먹고 가죠? 너 우리 회사 가는 사람들 생각하면 막 이렇게 사원증 달고 오지. 맞지? 우리 회사에 한 손에 가방 들고. 잘안 입고 가요? 뭘 그럼 뭐 입고 가시는데 아빠 벗고 가셔? 아니 그냥 한번 응? 잘안 입고 간대요. 아니 그러니까 정장 얘기 말고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중간으로 요새 정장 입는 회사 별로 없어. 와 이분 별 특별하게. 아니지. 대표적인 게 사원증. 이 사원증이라는 의미가 어른이면 굉장히 커져. 나의 소속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증 이런 거. 내가 회사를 다닌다는 내 소속을 얘기해주는 신분증. 또 하나의 신분증. 의외로 이 사원증의 기능이 굉장히 많은 회사들도 많아. 근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단점, 생산직의 단점은 그냥 공장 다닌다. 가 생각보다 큰 단점이야. 예를 들면 똑같이 소개팅을 했어. 이게 실제로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거든. 누가 네 소개시켜준대 남자애를. 그래 어디 뭐 하는 사람이야? 회사 다녀. 회사 어디 다니는데? 야 삼성 다녀. 삼성. 보통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이 생각하는 상상의 이미지는 사무직 이미지야. 이 사람 상상 반도체 공장에 다닌다는 이미지가 아니잖아. 근데 왜 상관이 있어요? 그게 너네가 어른이 되면 상관이 좀 커져. 남자애들한테 내가 이 얘기를 꼭 해주거든. 뭔 상관이에요? 의외로 싫어하는 여자들 굉장히 많아. 공장 다닌다 그럼 마음에 안 드는데 핑계대는 거 아니야. 진짜 내 마음에 딱 드는데 들어도 그것만 이상해서 말? 그러면 안 좋아하는 거지. 아니야. 그거를 아니 생각을 해봐봐. 내가 좋아하게 되고 나서 공장 다니면 상관이 없지 이 바보들아.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겠지? 소개팅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엄청나게 차이가 벌어져. 사진 제대로있잖아. 그게 아니야. 그건 중3 너네의 생각이야. 그럴 수도 있겠다. 중학교 3학년의 왜? 생각과 28의 생각은 굉장히 다르지. 왜? 그러니까 네가 25이 넘어보면 알게 돼. 지금은 왜 그러지만. 사무직 다니는 남자분을 나는 공장 다니는 거. 근데 어차피 같이 회사 다니니까 안 나가면 어디 나가서 뭐할 거야? 근데 집에서 만나. 집에서만 사는 거지. 25이 넘어가면 이해되게 되니까 그때 돼서 얘기하자. 그때는 만날 거야. 아니 그때 돼서 생각하라 이 얘기지. 선생님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데 자꾸 이런 쓸데없는 걸로 그러지 말자 좀. 그런 이미지의 차이가 엄청나게 커. 선생님 결혼했어 못했어? 못했어요. 선생님 정상적으로 그냥 루트 밟아서 학교 선생님이나 공무원 있으면 결혼했겠지. 지금 뭔데? 불법적인 일하는 자영업자. 자영업자는 별로 안 좋아하고. 에이 진짜 뭐 핑계 대는 거예요. 아, 선생님 전에 여자친구랑 그래서 헤어졌어. 그 쌤이 별로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진짜. 그럴 리가 없어요. 가빈아 중학교 3학년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자 그러잖아. 근데 이 일도 그게 싫어하는 사람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뭐 그렇다고 막 돈을 엄청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너네 생각에서 생각하지 말라. 보통 사람들은 한 달에 월급이 얼마 들어오냐 보다는 안정적인 수입과 매달 똑같이 무조건 똑같이 그리고 매년 상승하는 월급과 그 여자친구가 그렇게 얘기했어. 아니 진짜 인간이랑 대화가 안 된다. 아니 그거 때문에 헤어지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무원 시험 쳤으면 좋겠대. 네. 근데 내가 싫다 그랬어. 네. 당연하죠. 근데 야 그래서 그게 불씨가 돼서 계속 싸우고 왜냐면 나도 부모님을 소개를 받아야 되는데 나도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처럼 선생님이 좀 자리를 잡았으면 소개를 내가 인사를 갔겠지. 근데 그때 그거 아니었으니까. 뭔가 핑계가 있어. 아니야. 이게 엄청 커. 근데 너네는 아직 어려서 모르는 거야. 근데 이거. 그것도 있었겠지만 뭔가 있었겠죠. 근데 진짜 얼굴이 차오는데도 그렇게 탔을까요? 얼굴이 차오르면 안 차. 그니까. 가빈아 그런 말도 안 되는 비교하지 말자. 아니 대한민국에 차오는 몇 연예인이잖아. 명이 있는데. 아니 그게 대한민국에 예를 차오는 몇 든 명이 있는데. 예를 든 건데 그렇게 너무 마음에 깜깜한 들었으면 거는. 마음에 들었으면 가빈아 진짜 우리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 얘기하고 있는 거야. 좀 잘해주죠. 네가 인생을 살면서 차은우 같이 생긴 애를 소개팅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다고 생각하나? 없어. 그런 얘기 하지 말자고. 네가 소개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남자애들 쌤 중에서 진짜 뭔가 잘못한 게 없어요? 없어. 근데 그런 거 남자들 잘 모르는. 말을 뭐가 기분 나쁘게 아니라니까. 진짜. 얘들아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 생각하지 마라 그러잖아 선생님이. 그래서 선생님이 너네가 어른이 되면 알게 된다 그러잖아. 제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는 너네가 어른이 되었을 때 얘기야. 중학교 3학년 수준에서 생각하지 마. 정 궁금하면 오늘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마 나 진지하게 물어볼 게 있어. 진지하게 대답해줘 라고 얘기한 다음에 나중에 내가 결혼하려고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여기 앞에 비산동 공장에서 월급 200만 원 받으면서 일하는 친구야. 우리 아빠 얼굴 이백이 안 돼.
아빠 월급이 200이 안 되면 너네 못 살아. 너 가해도 못 다녀. 진짠데? 진짜예요. 가빈아, 너의 그 지식이 진실이라고 생각하지 마. 야, 4인 가족이 필요한 돈이 500이 넘어 한 달에. 그 진짜야. 근데 그래서 500 그런 거 넘는다니까. 말고 이런 거 있잖아. 학원 다닌 거 다 포함해서 500이야. 아빠 월급이 200이 안 되면 엄마 월급이 500이 넘겠지. 아니 설마. 둘 중에 하나야. 응. 아빠 월급이 200이 안 되면은 아빠 회사 왜 다녀? 아빠 편의점 알바에도 200 넘게 받아. 진짜요? 어. 아닐걸요? 한 달. 200 넘게 받아. 선생님 맥도날드 알바할 때 270만 원 받았어. 풀로 다 하면 주 5일 8.0씩 팍팍 치우면서. 아니 알바는 일 잘한다고 시급 더 안 줘. 보너스 다 빼고. 보너스 같은 거 없어. 알바가 보너스가 어딨어. 아우 진짜. 그러니까 그 너네 말도 안 되는 그런 유아적인 생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제발. 근데 순수하게 매달 들어오는 월급이 270이요? 월급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 왜냐면 그냥 내가 근무한 만큼 시급만 받는 거야. 너네 지금 시급이 얼마인지는 알고 있나? 9,000원. 거기다가 일주일에 얼마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 들어오는 거 알고 있나? 네. 일주일에 5일, 하루 8시간씩, 일주일에 40시간. 4주면 160시간이야. 주휴수당 빼도 160만 원. 그러니까 너의 유아적인 생각으로 제발 얘기하지 마라, 가빈아. 선생님이 아니라 그러잖아. 아니야. 아빠가 정말로 월급이 200이 안 되는데 회사 다니고 계시면 둘 중에 하나야. 아빠가 아주 바보거나 아니면 아빠 자원봉사하러 다니시거나. 자원봉사? 돈은 엄마가 내야 돼. 둘 중에 하나야. 엄마도 그렇게 많이 버는데. 그러니까 너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마. 자원봉사. 봉사. 자, 어쨌든. 사람이. 제발 시간 끌지 말고 할 얘기가 많아. 그런 어른이 되었을 때 생각, 요런 부분 때문에 분명히 내 선택에 후회하는 순간이 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은 한 번 더 만류를 한다.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이거 10%도 안 돼. 5%? 근데 얘네가 학교에서 공부 잘해서 취업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특성화고에서 상위권으로 대기업 혹은 중견기업 이상에 취직하는 친구들, 중견기업이랑 중소기업이랑 뭐가 달라요? 말 그대로 중견이랑 중소야. 너네가 흔히 들으면은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굉장히 복잡해. 그 법적으로도 막 갈려있고 굉장히 복잡해. 그 네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연 매출 얼마 이상부터 시작해서 상시 근로자 얼마 이상 뭐 이렇게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어. 자, 뭐 보통 이런 식으로 빠지는 친구들은 학교 성적으로 빠진 게 아니야. 모르겠네. 일단 첫 번째, 자격증. 자격증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품목이 있는데 뭐 대표적인 게 기사 자격증이지. 기사 자격증 정도 따면은 우리가 그냥 어쨌든 공부야 이것도. 뭐 토익 공부도 해야 되고, 그다음 뭐 컴퓨터 활용 능력 이런 거 공부도 해야 되고. 어쨌든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시험을 치고, 특히나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 포항, 제철 요런 우리가 흔히 이름 들어보면 아는 대기업들은 입사 시험이 따로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는 SSAT라고 그러는데 시험이 따로 있어. 시험 보면 알겠지만 선생님도 맥도날드 일할 때 누가 거기 같이 일하는 동생이 포항 제철 취업하고 싶다고, 포항 제철에 형 이런 식으로 수학 문제 나오는데 저 수학 좀 가르쳐 주세요 했는데 거기에서 일주일 만에. 왜요? 중학교 때도 안 하는 공부를 그 나이에 어떻게 못하지 당연히. 그래도 기초 약간 그런 건 알고 있을 쌤이 못 가르쳤어요? 아니 지가 지 수학 그냥 형 그냥- 포기를 쌤이 한 거예요. 아니 지가 가져왔어. 포기는요? 포기도 지가 했고 깔끔하네. 답이 없거든 지가 봐도. 왜?
여기 시험에 그때 당시에 이제 포항 제철 시험에 나왔던 시험 난이도가 어느 정도냐면 한 고등학교 1학년 정도 난이도 수학이 나왔거든. 중학교 때도 공부 안 하던 애가 고등학교 1학년 거기다가 너네 지금 맨날 보니까 그렇지 얘가 지금 이걸 안 본 지 한 8년 됐는 나이인데 기억나겠냐? 이거 그때 공부 안 하고 이제 와가지고 그래요. 특성하고 갔으니까 기재학시 제 공부 안 했으니까 특수하고 갔겠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 나머지 애들 다 뭐예요? 선생님 주위에 특성하고 나온 애들 10명 중에 9명은 뭐 하고 있냐면 GS 일하고 있고요. GS 어디에 뭐요? 있고 뭐라고? GS가 어디예요? 뭐 서한 아파트 앞에 있는 저런 데. 편의점이요? 편의점이요? GS 25? 맥도날드 일하고 있고요. 이마트도 일해. 왜 그래요? 노브랜드 이런 데 일하고. 노브랜드 귀여워. 아그 아니 안에서 가게. 계산하는. 아니 계산은 안 해.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안에서 물건 재고거든. 그게 더 별로잖아요. 대부분 그래 특성하고 나오면 다 그래. 아니 근데 뭘 그게 더 별로잖아요. 그래 나한테 내가 그랬어? 내가 시켰어? 아니 그 경상여고 그 경북여고 바로 옆에 있는 응. 거기 경북 예상? 경북여상 응. 거기 우리 학교 응. 그 90%대였는데 응. 거기 갔대요. 가서 뭐지 과를 선택해서 응. 공부를 하다가 사기권에 들었대요. 응. 10% 안에 들었는데 응. 학교 다니면서 자격증도 따다가 그러다가 뭐 공무원 시험을 쳤는데 응. 합격해서 응. 은행에서 일하고 있대요. 그럼 너 보통 학교에서 해준 거 자, 일단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첫 번째 공무원 시험을 쳤는데 은행에서 일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딨어. 공무원 시험을 쳤는데 왜 은행에서 일해? 공무원이니까 어쨌든 은행에서 일하고 있대요. 은행에서. 은행 얘기도 좀 이따 할 거야. 왜냐면 여자애들 얘기도 해줘야 되니까. 보통 이제 남자애들 얘기했잖아. 보통 왜냐면 이런 건 다 공부 얘기니까. 그지? 자, 나머지 80, 90% 정도는 대부분 그렇다. 근데 뭐 그 중에서도 뒤늦게 이제 공장에 취업하는 애들도 있어. 왜냐면 공장이라는 건 항상 문이 열려 있어. 너네가 지금 고등학교는 의무 교육이 아니잖아, 그지? 일부 교육이. 아니야. 이제 아니야. 바뀌었다고. 아니야. 왜요? 왜요라 그러면 어떻게 안 바뀌었는데 바뀐 적이 없는데 니 혼자 바뀌었다는데요? 왜요? 이러고 있으면 내가 뭐라 아니, 그래. 아니야. 아니야 고등학교 학교에서 의무 아니야. 의무 교육 아니야, 고등학교는. 딱 중학교. 그래서 가빈이가 중학교까지만 마치고 3년 동안 놀다가 20살 땡 해서 서울에 올라가서 그런 공장 취직 문을 두드리면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게 공장이고요. 쩐다. 괜찮은데? 물론 이제 포항제철 이런 데는 좀 들어가기 힘들어. 삼성 이런 데.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자격증을 좀 따야 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그렇다. 뭐 현대 오일뱅크 이런 데 일하고 아니면 쿠팡 이런 데 일하고. 방? 그거 오랜만에 됐었네. 방? 그냥 물류센터. 하여튼 그런 식으로 대부분 일을 하고 있는데 너네가 생각하는 그런 취직의 기준선에 따라서 사람이 좀 다르지. 그지? 근데 보통 어렸을 때 생각하는 그런 회사 다니고 드라마에 나오는 직장인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조금 어렵고 여자애들 은행 루트도 있어. 은행 일하면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은데? 한 300? 300 안 나와? 하나. 안 나온대? 은행 루트가 두 가지가 있거든. 보통 이제 여상이라고 얘기하는 여자애들 뽑는 그런 데서 나와서 은행 들어가는 케이스는 물론 이 케이스도 아주 드물게 열로 빠지는 케이스도 있는데 대부분은 농협 이런 데 일합니다. 새마을금고, 신협 이런 데 일하거든.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가끔씩 티오가 나오기도 하는데 농협 같은 경우도 단위 농협이 있고 농협 중앙회가 있는데 중앙회는 거의 티오가 안 나고 다 단위 농협이야. 뭔 말인지 모르지? 그런 게 있어. 한국은행인가? 그런 애들가 뭐라고? 한국은행인가?
한국은행은 고졸전형 TO가 없습니다. 대구은행과 고졸. 대구은행이겠지. 고졸이라고. 대구은행일 거야. 대구은행도 고졸전형 TO가 있어. 그런데 대부분의 케이스의 고졸전형 TO 같은 경우는 초봉이 2,000대 초반, 월급으로 따지면 한 200만 원 좀 넘게 나와. 흔히 가끔씩 TV에 뉴스에 인터넷에 나오는 조합장이 커피 타라 그러고 궁뎅이 주물딱거리는 그런 사건이 다 발생하는 데가 여기야. 거긴 다 조합장이 왕이야. 지점장, 조합장이 왕이야. 무조건 말대로. 특히 농협이 제일 더럽지. 왜? 농협은 조합장이 정말로 농사꾼 사람들 와서 조합장을 그래가지고 농사 짓다가 말고 그 흑범벅 장하러 들어와가지고 어이 이양 가가지고 커피 좀 타봐라 막 이러는 데가 진짜 실제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데기 때문에 신고하면 안 돼요? 어? 왜 그래요? 신고하면 되잖아. 신고하면 잘리지. 왜 그래요? 다른 들어가면 되지. 농협 다른 데 못 가. 다른 데 갈 수 있으면 너 신고해. 아니. 그 사람들 바보 아니야? 왜 그런 사람을 그 그런 사람이 조합장인데 그 사람이 월급 주는 거야? 그런 높은 사람을 왜 그런 사람을 그런 사람을 뽑는 게 아니고 농협은 구조 자체가 농사꾼들의 협의회이기 때문에 농업협의회이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야. 새마을공고 이런 데도 거의 다 조합장이 대장이야. 참고로 그 밥 찍고 막 그런 사건 얼마 전에 터졌던 그 사건은 친구는 뭐예요? 그 여자 직원 막내 직원이 그 점심시간 몇 분 전 되면 이제 밥을 지어야 돼. 뒤에 가서 아버지 전기밥솥에 밥하고 반찬 집에서 만들어 와야 되고 왜 그래요? 원래 하는 일이니까 걔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내가 밥하러 여기 못 다니고. 밥하러 간 거야. 왜 얼마 받는데 그래요? 보통 한 200 좀 넘게 받아. 장난하나? 근데 200 받고 밥 만드는 건 괜찮지 않아? 아니 근무는 근무대로 따라하고 밥도 그러니까 하고. 하면 되잖아요. 밥하러 온 것도 아니고 이거 근무하러 온 건데 근무할 것도 아니 아니고. 둘 다 하라고 뽑은 거야. 세상은 너네 생각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안 그거를 돌아가. 처음에 계약서에 적어놓다가 밥 적어야 된다, 밥 지어야 된다고 아니면 들어오기 전에 얘기를 해줘야지. 들어오고 난 다음에 밥 지어라 아니면 니 나가라 하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알 거야. 그럼 농협이랑 가면 되잖아. 농협이랑 말고 없어. 농협 새마을공고 이런 거 아니면 없어. 고졸 대구는 전형. 있다면서요. 대구은행도 똑같아. 폐기업지고 거거든요. 어디? KB 국민은행. 국민은행은 고졸전형 안 뽑습니다. 고졸전형 옛날에 뽑았는데 요새는 거의 안 뽑아. KB. 그러면 나머지 그러면 그 직원들 다 뭐 하는 사람이냐? 당연히 다 대졸 전형으로 들어간 사람들이지. 대졸을 해서 은행 들어가면 얼마 받아요? 선생님 친구는 지금 신한은행이라는 친구 있는데 연봉이 한 1억 8천 정도 돼. 한 달에 얼마죠? 한 달에 보통 평균적으로 한 800 정도 들어오는 거. 800이요? 800? 200이었는데? 얘는 대졸 전형이니까 얘는 저걸로 들어갔어. 트레이더로 들어갔어. 트레이더는 뭐예요? 그러니까 그 주식 이런 거 막 하는 거, 투자 이런 거. 그게 돈을 보통 은행원보다 더 많이 받죠. 일반 은행원보다 많이 받지. 대졸 전형 같은 경우는 일반 너네가 생각하는 여기 창고에 일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 창고에 일하는 사람 중에 제일 높아 보이는 뭐 과장님 이런 거 적혀 있는 사람들이 보통 대졸 전형이에요. 진짜 빨리. 그러면은 그냥 그 은행원 대졸로 들어가면 얼마 정도 받아요? 평균적으로 요새 은행 같은 경우는 초봉은 한 4천, 5천 정도 될 거야. 얼마 안 받네. 얼마 안 받아? 그럼 네가 생각하는 많이 받는 건 초봉이 얼마를 받아야 많이 받는 거야? 초봉이면 뭐? 맨 처음 들어가면 입사했을 때 처음에 취직했을 때 1년에 연봉 4천, 5천이면 한 달에. 한 달에 보통 한 300 원짜리 나오죠. 괜찮네. 초봉이야 그게. 아 5천 그럼 정도 뭐 나가면 대학에서 뭐 나와야지 적어갈 수 있어요? 뭐 별로 상관은 없어. 은행 같은 진짜 경우는 상관없는 거 나와도 상관없어요? 진짜 상관없는 거 나와도 상관없어. 원래 대졸 전형은 과를 보는 그런 전형 자체가 드물어. 예를 들면 진짜 수의학과 나와서 저기 들어가도 되는 거. 소유학과 나오면 거기 안 들어가지.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전혀 진짜. 저는 상관없어. 상관없어. 얘 심리학과 나와가지고 지원해도 상관없어. 그런 게 나 있어. 아니 원래 회사원은 뽑는 게 다 그래. 근데 심리학과랑 상관 있잖아요. 없어. 고객 서비스. 그 네 생각대로 얘기하지 말라고. 고객 서비스 안 한다고 얘네들은. 뭐예요? 앞에 가서 안녕하세요. 안 한다고. 그 창구에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 고졸 전형이라고 몇 번을 얘기해 내가.
말 좀 들어라. 참고요. 네가 말하는 여기에 가가지고 저 통장 만들러 왔는데 그러면 어서 오세요 고객님 하는 사람들 말이야. 아, 그 앞에 서 있는. 그 앉아가지고 이렇게 몇 번 이렇게. 거의 그러니까 요새는 대절도 거기 많이 들어가는데 그건 얼마예요? 똑같아. 고절 전용이랑 똑같이 받아. 야, 나 이거 거의. 사는 줄 알았어. 이거는 안 됐어. 이거는 얼마예요? 회사들마다 조금씩 디테일의 차이는 있지만 회사들마다 조금씩 디테일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그러하다. 물론 이제 KB 같은 경우는 뭐 우리은행이나 이런 데는 대졸 전형으로 뽑아서 창구에 일하는 케이스도 있긴 해. 근데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들었어. 대구은행은 다 고졸 전형으로 뽑은 친구들이라고 들었고. 어쨌든 야 지금 진도를 못 나가잖아. 너는 자꾸 헛소리해서. 뭔지도요. 아니 이거 얘기가 되게 지금 진도로- 중요한 얘기야. 너네 앞으로 향후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지금. 네. 말씀하세요. 내 이 얘기 다 해줘도 있잖아. 나중에 너네 또 고3 되면 딴 소리 하거든. 왜요? 아니면 혹은 진짜로 그런 케이스 있었어. 특성화고 가는 거 못 가겠는데 결국 지역 갔어. 그리고 졸업하고 나서 군대 갔다 와서 내보고 그러더라고. 아 쌤 근데 그때 왜 안 말렸어요? 난 말렸어. 뭐 어쩌라고 나한테. 아, 근데 현계는 못 갈 것 같은데 특성화도 못 갈 것 같아. 그러면 뭐라고? 특성하고 들어가서 상위권 하는 거랑 여기 들어가서 중상위권이란다고 한 100등 한 200명 중에 한 100등 이 정도 하는 거랑 뭐가 나아요? 뭐가 나아요는 없어 둘 세상에. 중에 그냥 딱 미래가 좀 더 탁 트여 있다. 보편적으로 자 그냥 이렇게 설명해 줄게 선생님. 선택권이 인문계가 훨씬 더 많다. 왜? 자 요거 생각하면 돼. 아까 얘기했던 거. 이 친구 26대 수학 안 본 지 8년이 지나서 포스코드 가려고 수학 공부해야 돼. 얘 할 수 있겠어 없겠어? 네. 그냥 고등학교 인문계 나와서 대학 나와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NCS 준비하고 SSAT 준비하고 이런 애들은 맨날 하던 공부인데 얘네가 시켰어 얘네가 시켰어. 내가 그랬지. 인문계 가서 딴 거 그냥 준비하라고. 아니 근데 어느 게 쉽겠냐고. 두 번째 게 쉽죠. 아 근데 압도적으로 쉬워. 언니 보니까 수행평가도 어렵고 응. 물도 어렵고 응. 못할 것 같아서. 근데 네 초등학교 자! 때 중학교 때 생각 같은데? 똑같을 걸. 잠깐만. 그 얘기도 해줄게. 지금 나영이가 어렵고라고 얘기하는데 수행평가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나영이한테 그 열심히가 어려운 건 사실이야. 나영이가 일단 선생님이 봐온 이래로 열심히를 지난 중간고사 때 아주 잠깐 한 3주 정도 했었어. 물론 그 정도 열심히 가지고 고등학교 가면은 택도 없지만 그래도 조금 열심히 했었거든. 근데 네가 생각하는 열심히 안 하면 특성화고에서도 상위권 못 합니다. 특성화고라고 뭐 그냥 놀아도 네가 상위권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 거기도 열심히 하는 애들 있어. 거기서는 해야죠. 여기서는 할 건데 여기서 못 하겠다라는 마인드 자체가 그냥 초등학교 3학년 마인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아니 인문계 가면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있는데 못 따라갈 것 같아. 특성화고에는 너보다 잘하는 애들이 야, 왜 네가 거기서 제일 잘? 예를 들면은 우리 고등학교 3학년에 우직이 오빠가 78%로 인문계 간 오빠야지. 혹시 나영이 78%가? 78%로 인문계 간 오빠인데 이 오빠가 지금 한 4등급 정도. 전교 등수로 따지면 80등. 226. 괜찮은 거예요? 요 정도면은 여기서 조금만 더 올리면 경북대도 가지. 나쁘지 않은 거지. 야 우리 학년이 지금 114명인데 그 중에 50등이랑 똑같잖아. 아니지. 거기서 실업계 가는 애들까지 다 빼면 한 30등 원절이라고 생각해. 그래. 근데 고등학교 가면은 학월이 어려워. 했잖아. 78%가. 열심히 했겠지. 열심히 했지 당연히. 되잖아. 여기 열심히 기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일단은 우직이 오빠는 선생님이 시키는 걸 최대한 하려고 노력 중이야. 그 노력하는 만큼 그 노력이 채워지는 만큼 성적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가령이 언니야도 뭐 1학년 때는 한 6등급
이래 나왔었는데 6등급, 7등급 이번에 둘 다 3등급 나왔고 중에 한 30등 시키면 시키는 만큼 약간 조금 인문계보다는 쉽잖아. 배우는 게 아예 달라. 배우는 게 아예 달라. 그러니까. 근데 네가 이때까지 안 해본 거라는 거야. 빵 그 조리 배우고 이러면 돼. 아니 자 봐봐 나영아 선생님 가지 말란 얘기가 아니야. 알고 가란 얘기야. 난 가르쳐 줬으니까 가고 나서 후회해도 내 생각이랑 다르네 라고 후회해도 그땐 이미 늦다는 거지. 그걸 알고 가. 난 가지 말란 얘기는 안 해. 난 매사에 그렇거든. 선생님은 고등학교 뭐 3학년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 선생님은 설명만 해줘. 이렇다. 향후에 후회하는 몫에 대해서 책임은 네 몫이다. 물론 특성하고 간 애들 중에 그럼 다 후회해요? 아니 한 7, 80%는 후회 안 해. 어차피 다시 돌아가도 공부 안 할 거거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야. 적당히 쿠팡 물류센터 일을 하고 그러다가 뭐 손 찡겨가지고 손가락 다 부러지면 손 한쪽 없이 살고 친구 실제로 그런 애 한 명 있거든. 그렇게 사는 거지. 못하겠어. 100%는 없어 살면. 고졸이라고 100% 못 산다. 또 아니야. 자기가 사업적 재능이 있어서 사업을 크게 일굴 수도 있는 거고. 인문계를 가서 대학을 간다고 무조건 잘 돼? 아니야. 주변에 백수처럼 히키코모리처럼 지내는 애들도 있어. 단 확률적으로 인문계를 가서 대학을 나와서 그때 나의 미래를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리스크가 적고 확률적으로 편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이유. 난 가지 말라는 소리는 안 해. 난 분명히 얘기해줬다 이 얘기. 네가 상위권에 들어서 우와 남들이 막 은행 갔다 그러니까 와 대단하다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들어가니까 조합장 아저씨 맨날 와가지고 김양 이러면서 커피 좀 타와봐라 이러는데 그거 타가야 돼. 아니 사람 어떻게 돼요? 잘려. 아침 안 때려. 진짜 잘려. 선생님이 아까 얘기해줬지? 한수원 애들 10명 중에 2명만 남은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줄게. 그래서 너처럼 와 나 한수원도 붙었는데 나 딴 회사 갈란다 이러고 간뒀어. 못 가. 그 고졸 전형 뽑을 때 있잖아. 고3 졸업할 때 한 번밖에 그 기회를 거의 못 써. 25, 6대 고졸 전형으로 입사하려면 일단 면접 전에서 다 까요. 그래서 퇴사한 애들이 한 5명 되거든. 나 딴 회사 갈래. 이 5명 다 그냥 뭐 공사장 다니고 그러고 있어. 좀 더. 너네 생각처럼 그렇게 사회가 굴러가는 게 아니야. 어쨌든 특성화고를 가면은 뭐 이런 취직 자리들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한 선생님 주위 애들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특성화고 나와서 보통 생산직 정도 아니면 한 은행 정도 다니는 애들이 선생님이 봤을 때 한 1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한 7%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친구들은 대부분 뭐 남자애들은 다 뭐 토토하는 애들도 있어. 도박. 토토하는 애들도 있고. 돈 벌어요 많이? 아니지 엄마 재산 다 까먹고 엄마 대출 내가지고 1억 넘게 빚 져가지고 엄마 감방 가고 이래가지고. 진짜로? 본인도 감방 갔다. 진짜로? 진짜로 했어. 너 거짓말하는 거 같아? 많이요. 아니야 진짜야. 아니 그렇게 양심 없는. 양심 없는 애도 생각보다 되게 많다. 너도 있잖아. 야 나는 야. 뭐 그런 애들 있고 뭐 아직 안 죽었어 넘기지 마. 하여튼 그래요. 어쨌든 뭐 특성하고 많이 쓰고 얘기는 요 정도. 그래서 선생님은 이런 친구들을 보면서 특성하고를 물론 있잖아. 특성하고 갈 걸 하고 후회하는 애가 없다는 얘기도 아니야. 특성하고 가서 미리 그냥 공장 취직할 걸 그 얘기 안 해줬구나. 보통적으로 공장에 취직하면 정말로 계속 그 자리에 서서 이것만 하고 있어. 이것도 되게 힘들어. 사람 나중에 되면 약간 멘탈 내려앉거든.
근데 그게 또 멘탈에 맞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자기는 막 이렇게 생각하고 막 고민하고 실적 내고 막 서류 쓰고 막 컴퓨터로 막 이래가지고 뭐 만들고 이거 너무 힘들고 나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손만 요래요래 움직이는 게 좋아. 이런 친구들도 있어. 게으른 거죠. 뭐 그게 뭐 꼭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힘든데 뭐 어쨌든 뭐 기계 오면 뭐 밑에 레일 돌면서 프레스 내렸다 요거를 이제 4시간 하면 점심 먹으러 가. 점심 먹고 와서 다시 4시간 동안 내렸다 너무 내렸다. 깠잖아요. 뭐라고? 너무 깠잖아요. 나는. 네, 그런 거 뭐 생산직이 하는 게 그거밖에 없어 원래. 근데 그 직업 없어지겠네. 그것도 곧 없어져. 그렇지 없어지지. 향후에는 없어질 확률이 제일 높긴 하지. 근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단순하게 진짜로 이렇게만 하는 레일도 있고 정말로 아직은 사람 손이 좀 필요한 공장들도 많기 때문에 근데 막 절대적으로 봤을 때 수치는 계속 줄어들겠지. 그래서 많이 줄어든 거야. 공장 생산직 나요? 옛날에 선생님 부모님 시절에는 대부분의 직장이 다 공장 생산직이었거든. 근데 지금은 공장 생산직 직원이 그때의 10분의 1밖에 안 돼. 그만큼 공장 자동화로 인해서 자리가 많이 줄었지. 어쨌든 엄청나게 기사 자격증을 딴다거나 이렇게 해서 대기업을 가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생산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장벽이 높지 않다. 걔네가 특성화고에서 상위권을 했기 때문에 그 성적으로 우리가 인문계에서 대학 가듯이 그렇게 취업한 건 아닙니다. 취업은 고등학교 성적 그렇게 안 봐요. 취업은 오로지 자격증, 토익, 뭐 그 외 기타 자격증 혹은 입사 시험 이걸로만 보기 때문에 고졸 전형이라고 고등학교 성적으로 취업한다는 없습니다. 단언컨대 없습니다. 고졸 전형 공무원도 마찬가지 없습니다. 고등학교 내신이 좋아서 공무원 되는 거 없습니다. 난 없다고 얘기했다 해. 없어. 그건 단언컨대 없어. 근데 그 뭐지? 그거 수시로 가면 1학년 성적 포함돼요? 아 대학 갈 때 수시? 네. 당연히 다 포함되지. 1, 2, 3, 4요? 그 얘기도 해줄 거야. 일단 특성화고 얘기 먼저 하고 있는 거야. 뭐 그 밖에 특성화고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었는데 까먹었어. 나중에 생각나면 물어보세요. 그럼 하지마. 특성화고는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선생님이 보통 특성화고 갈래요 라고 얘기할 때 말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25이 돼서 가빈이랑 나영이랑 너네 친구들이랑 막 모여서 얘기하는데 다른 친구들 막 그래가지고 야 왜 그 대학 다닐 때 있잖아 동아리 오빠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난 그거 아무것도 몰라. 그거 싫어서 대학 갈 거예요. 나는 대학 가본 적이 없거든. 왜요? 친구들 얘기가 아니 그 고졸인 애가 말이야. 아, 고졸인 애가 나 해본 적이 없는 얘기 지네끼리 막 한단 말이야. 무슨 대학 안 나온 줄 알았어. 야, 네 말투에 너무 동정이 묻어나서 웃겨. 진짜 대학 안 나왔는데. 아, 진짜 왜? 대학 사기친다. 사기 치는 줄 알았대. 그런 식으로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왜냐면 부모님 세대랑 좀 달라. 선생님 위에 70년대생만 해도 대학 안 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어. 근데 너네 나이에 대학 안 가는 애들이 과연 몇이나 있냐. 궁금한 애들. 그러니까. 근데 공고 가는 애들의 이런 말하면 좀 미안하긴 하지만 현실이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특성화고 가는 애들 중에 한 70% 정도는 정말로 그냥 공부가 하기 싫어서 간 거기 때문에 인생이 거기에서 대부분 멈춰. 멈춰. 근데 아까 하기 얘기했다시피. 싫어서 간게 아니라 응. 늦어서 간 걸 수도 있잖아요. 뭐가 늦어서? 하려고 했는데 이미 성적이 바닥이야. 나 망했어. 그런 케이스는 일단 아직 선생님은 본 적이 없어. 80% 90%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중3 때 정신 차린 애들이 거의 없거든. 정신 차릴 거면 이미 중2쯤 차려. 와. 중3 때. 중3 때까지 못 차린 애들은 고등학교 가서도 못 차려. 근데 이미 차렸으면요. 지금 이미 차렸으면 수습이 돼. 오지기 오빠처럼.
근데 지금 저희가 4월달 모의고사 치면은 몇 등급 나올까요? 너네 지금 치면은 지금 상태로 치면은 한 4, 5등급 나오지 않겠지? 내가 중학교 때부터 가르쳐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가 4, 5등급 나와본 역사는 없는데 너네가 역사를 쓸 것 같아. 누차 얘기하지만 역사적으로 제일 말 안 듣고 제일 해결이 안 나는 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 어쩔 수는 네가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없는 거잖아. 그럼 그냥 특수하고 갈 바에는 인계 다니면서 다른 걸 준비를 해. 저기 나부터 안 해. 자, 인문계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너네 때문에 지금 30분밖에 안 남았어. 인문계 얘기도 해야 되는데. 괜찮아요. 좋아요. 왜냐면은 나는 오늘 하루로 이 얘기를 끝낼 거야. 그 외에 더 이상 얘기는 추가적으로 크게는 안 해준다. 네. 원래는 다른 학년은 선생님이 시시때때로 뭐 애들한테 이런 얘기 해주고 그러는데 너네 학년은 어차피 안 듣는데.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안 해주는 거는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그랬지 선생님이. 그래서 한 번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이제 한 번은 해주고 있는 거고. 선생님 누차 얘기하지만은 공무원 시험 혹은 경찰 공무원 시험 이런 거 뭐 혹은 공기업 시험, 공기업은 좀 얘기가 다르긴 한데 공무원도 좀 얘기가 다르긴 한데 경찰 공무원은 똑같아. 경찰 공무원이 똑같고 일반 공무원도 뭐 일반 이제 구급 행정 일행 같은 경우는 동일한데 요런 친구들을 대학을 가서 대학교 공부는 안 하고 휴학하고 요런 공부해서 들어가는 케이스도 존재한다. 왜 그래요? 왜? 아까도 얘기한 거야. 선생님이 보통 추천하는 케이스. 대학을 좋은 데를 가서 대학 졸업장을 갖고 취직을 하는 케이스가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선생님 저는 경찰이 되고 싶습니다. 경찰 공무원 시험 쳐야 되는데. 근데 그거는 공부가 안 되잖아요. 뭐라고? 공부가 안 되잖아요, 경찰은. 아닌데 공부로도 안 되는데. 체력은요? 바보 아니면 통과해. 체력은요? 그러니까 바보 아니면 통과한다고. 못 뛰는데. 그러니까 장애인 아니면 통과해. 장애인. 막그 달리기 기록 막 재고 막 그러니까 그 장애인 아니면 통과한다고. 10초도 괜찮아요? 무슨 10초? 50m 10초. 50m 10초가 여자애들 컷 안쪽일걸? 뭐하여튼 그 얘기도 굉장히 복잡해. 남녀 평등 때문에 경찰의 체력 검정 커트라인이 굉장히 낮아져가지고 경찰들 체력이 형편없어 지금. 어쨌든 그러면 경찰 대학을 가면 제일 이상적인데 뭐 이것도 얘기가 길거든. 경찰 대학 나오면 경위부터 시작인데 경위가 어느 정도냐면 동네 파출소 소장이야. 그러면 일반 순경시험 쳐서 파출소장 되려면 한 20년 걸리거든. 그럼 얘네는 대학 나오자마자 파출소장인 거야. 뭐 하여튼 이런 얘기가 길긴 한데 뭐 요새는 20년까지는 안 걸려. 한 10년 정도 되는 거야. 그럼 경찰대를 가려면은 사실 경찰대는 수준이 한 고대, 연대 수준 정도 되거든. 사실 뭐 매천고에서는 전교 1등 한다 그래도 발동이야 경찰대는. 근데 뒤늦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정신 차려서 그럼 어차피 경찰대 물 건너갔어. 그렇다고 멀쩡한 경찰행정학과 가자니까 이것도 높아. 전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이런 데도 높거든. 영대학교 경찰행정학과도 그렇고 매천고등학교 기준으로 따지면 한 전부 다 한 10등 언저리 정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근데 순경시험 칠 거면 어차피 의미가 없어. 순경시험은 꼭 대학 나와야 치는 건 아니야. 그래도 선생님은 안 좋은 저기 대구 한의대 경찰행정이라도 가라 그래. 너네가 대학을 가서 그 대학교의 사회에서 또 보고 배우는 게 너네의 인생의 양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도 대학 다니면서 보고 배운 게 많았고 또 아까 얘기했다시피 다른 친구들 다 대학 얘기해. 뭐 경찰도 마찬가지야. 요새 경찰 애들 중에도 대졸 아닌 애들 없어. 그럼 나중에 회사에 경찰이 돼가지고 뭐 주위 사람 계대 나오셨어요? 아 저도 계대인데 선배님이시네 막 주위 애들 막 그러고 있는데 나 혼자 낙동강 오리알이야. 전 고졸인데요? 오 고졸이에요? 오 대단하다.
하고 끝이야. 얘네들끼리 막 선배님 그래가 뭐 하고 이러는 동안은 오 대단하다 하면 끝이야. 해보셨어요? 난 그것도 싫어. 그것도 싫어. 회사에 일반 회사도 마찬가지야. 은근 있잖아. 이 인맥 이런 거 무시 못해. 사회는 미국도 똑같아. 미국은 오히려 더 심하지. 미국은 직원을 뽑을 때도 인맥으로 뽑기 때문에 거기에서 너네가 너무 상실감을 느끼진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선생님은 보통 대학을 어디가 됐든 가라. 그리고 1년을 다녀보고 아 얘 진짜 별로야. 그때 뭘 할지 결정해도 늦지는 않다. 근데 놀려고 대학 가도 괜찮아요? 괜찮아. 선생님은 그 1년도 소중하다고 생각해. 1년을 다녀야 돼요? 놀래요? 아니 노는 동안 4년 다 놀면 안 돼요? 4년 다 놀면 네 인생이 너무 서글퍼지지. 왜요? 너무 학점은 개 난장판이라서 어디 취직하기도 좀 애매할 거고 놀았으니까 뭐 토익 이런 거 해놓은 것도 없을 거고 그러면 취직이 힘들잖아. 1년만 놀아야 돼요? 보통 애들이 6개월 정도 놀아. 1학년 1학기 때는 열심히 놀고 그리고 1학년 2학기쯤부터 그것도 마찬가지야. 뭐 예를 들어서 대구에서 가장 취직이 잘 되는 학교 취업률 100% 경북. 영진전문대학교 네? 글로벌 영진 취업률 100% 영진전문대. 아, 네. 목현동 맥도날드에서 일하면 반은 영진 애들이고 반은 경북대 애들이거든. 왜요? 목현동 맥도날드에서 일하면 그 알바생 중에 반은 영진이고 반은 경북대야. 알바. 그럼 경북대 애들이 이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래가지고 나랑 얘기하는 케이스도 많았고 뭐 나한테 상담하는 케이스도 많았고 뭐 그랬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저는 뭐 하고 싶어요. 뭐 나는 뭐 공무원 뭐 할래요. 뭐 아니면 뭐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일단은 그래도 저는 아직 어리니까 뭐 CPA 같은 거 준비해보고 싶어요. 라든지 뭐라고요? CPA 공인회계사 아니면 그래도 이제 슬슬 토익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도 토익이 그래도 900은 넘어야 취직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뭐 토스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 하고 있어 경북대 애들. 영진 전문대는 무슨 얘기 하고 있냐면은 그래 어제 클럽 갔는데 진짜 예쁘더라. 갑자기 오늘 저녁에 한잔 해야지. 어제도 한잔 했잖아. 해장술 한잔 하러 가야지. 공부 못해요? 특성하고 애들이 여기 많이 가고 인문계 애들도 거의 전문대는 그거 한 2년째다. 한 100, 회사가 200등 정도 되면 여기 가지. 영진 전문대 나온 친구들 걔네들이 아까 그 특성하고 애들이야. 한 명 쿠팡 일하고 있고 한 명 주유소 일하고 있고. 대학을 나왔는데 왜요? 이건 우리 대학을 안 쳐줘 이거. 그럼 왜 있는 거예요? 특성하고 애들 대학 가고 싶으면 가라고. 장난. 여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대학은 아니고 선생님이 얘기한 대학은 2년째 아니고. 맞는 거 2년째 아니에요? 왜 봐서 어디가? 아빠를 왜 이렇게 무시해도 근데 진짜 맞아. 근데 네. 아빠를 생각하면 안 돼. 영대 아빠랑 너네랑 세대 차도 엄청나서 뭐 예를 들어서 아빠가 영대 나왔다. 그때 영대랑 지금 영대랑 하늘과 땅 차이야. 지금은 학생 수가 너무 줄어서 경대도 가기 쉬워. 어쨌든 그러면 경대 나온 애들 뭐 하고 있냐? 한 명은 LG 본사 여의도 일하고 있고 국어공문과인데 한 명은 JTBC 작가 하고 있고 국어공문과인데 거기 왜 나와요? 거기 왜 들어가요? 과가 상관없다고 내가 몇 번을 얘기해. 취업하는 거는 한 명은 뭐 학교 선생님 하고 있고 무슨 과인데요? 국어 얘도 국어 공무원 얘네 셋 다 국어 공무원. 근데 쌤이랑 어떻게 알아요? 얘는 내 제자 얘는 맥도날드 일할 때 아는 동생 얘는 내 동생 남자친구. 제 동생 남자. 쌤 국어공문학과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더라고. 심지어 얘네 셋이 선후배 관계야. 얘가 제일 후배고 그 다음 얘 그 다음 얘야. 어쨌든 얘는 재수해가지고 얘랑 동기다.
혹은 저거 식품과학과 나와가지고 역시나 맥도날드 일할 때 알던 동생인데 식품과학과 나와가지고 CJ 일하는 애 일하고 있고 있다죠. CJ는 뭐한대요? 비비고 그 만드는 그 뭐 마케팅 한다든지 광고 찍고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회사는 할 일이 많아. 광고 굉장히. 찍어요? 연예인 봐요? 아니 얘가 그거 한다는 건 아니고 한우지? 또 누구 있지? 경북대 나오네. 모르겠다. 뭐 하여튼 생각나는 건 요 정도. 영진정문에 나오네. 아까 얘기했지만 쿠팡. 근데 얘 쿠팡 관뒀다던데. 쿠팡 일하던 애랑 주유소 일하던 애랑 둘이 결혼했는데 1년 만에 이혼했어. 왜요? 왜요? 몰라 나. 내가 결혼할 때부터 6개월 만에 얘가 여자애거든. 여자인데 그 전에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얘랑 연애해서 6개월 만에 결혼했는데 1년 만에 이혼했는데 왜 이혼했냐면 얘가 쿠팡에서 만난 유부남이랑 바람을 펴서 이혼했는 거 같은 거야. 그 유부남도 이상하다. 유부남인데 애랑 막 어휴. 그다음 또 누구 있지? 뭐 애견 미용 그 우리 보통 흔히 생각하는 애견샵 거기 미용 알바하는 친구도 있고 또 뭐하지? 맥도날드 뭐 계속 일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이마트 일하고 있는 친구도 있고 이마트 생각나는 거. 그럼 그 사람들은 쌤이랑 어떻게 알아요? 얘네는 다 맥도날드 일하다가 보내. 얘는 내 제자. 쌤 그 맥도날드가 좀 그럼 좋았네요. 쌤좀 오래 다녔나 봐요. 선생님이 맥도날드 한 6년 넘게 다녔어. 왜요? 왜 그랬어요? 처음에는 태전동에 자리를 잡아보려고 그랬는데 자리를 잡아요. 그 전까지는 선생님은 내가 아이들을 모아본 적이 없어. 뭐 사연이 길어. 선생님이 뭐 전에도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는데 기억은 안 나겠지만 선생님이 어머님이 많이 아프시고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동생이 아주 어려서 이제 선생님이 돈을 벌어야 돼서 고향으로 내려가서 어머님을 모시고 울진으로 갔어. 거기 아는 지인분이 계셔서. 그래서 계속 과외를 하다가 내 인생을 좀 찾고 싶어서 정말로 십자라치 한 푼도 안 들고 맨몸으로 대구를 가출을 한 거지. 31살 때. 왜 그랬어요? 거기 있으면 내 인생이 없으니까. 그래서요. 내가 과외를 해서 월급을 내가 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봤는데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 관리를 하시니까. 그래서요. 내가 따로 용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대구에서 그래서 대구로 나왔더니 대구에 뭐 내가 과외를 해서 뭐 대학을 어떻게 보내고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 생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는데. 그래서 자리를 잡는 동안 맥도날드 일을 해야 내가 일단 먹고 살 수는 있으니까. 그래서 맥도날드를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태정동에서 그때까지만 해도 선생님이 지금처럼 뭔가 내가 마케팅에 대해서 뭔가 알고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 진짜 주먹구구식으로 전봇대, 요새 전봇대 전단지 누가 보냐. 전봇대 전단지 붙이고 있고 막 이랬어. 그 자리가 안 잡히고 복현동에서 좀 자리를 잡아볼까 하다가 안 잡히고 그러다가 사수동에 들어왔는데 사수동에서도 자리가 잡히는데 시간이 좀 걸린 거지. 지금 대학교 안 시간- 나왔어요? 대학교 나왔지. 거기서 왜 그거 안 했어요? 대학교 나온 거랑 무슨 상관인데? 그러면 취직을 할 수 있잖아요. 아, 취직. 나이가 많아서 취직이 힘들어. 일반 회사는 30 넘어가면 잘 안 뽑아. 30 넘기 전에 그러고 취직을 하려면 취직하는 기간이 필요하잖아. 그지? 그 기간 동안 난 뭐 먹고 살아? 나 길바닥에 앉아서 손가락 쭉쭉 빨면서 취직 준비해? 아니죠. 맥도날드 하면서 취직하고 준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선택을 한 거야 나는. 맥도날드를 다니면서 취직 준비를 할지 과외를 좀 더 열심히 해볼지. 그럼 맥도날드 그 대학교를 왜 나온 거예요? 수학과 나왔잖아. 그니까 왜 나온 거예요? 라고 말하면 좀 애매하기는 한데 첫 번째 수학교육과거든. 동국대학교 수학교육과고 당연히 이 전공으로 취직할 수 있는 거는 학교 선생님인데 학교 선생님은 임용을 쳐야 됩니다. 정상적인 루트를 밟아서 임용을 치는 애들도 초수에는 붙는 애들 거의 없고 보통 3, 4수 정도 해요. 그러면 사범대 나온 애들 중에 10명 중에 한 1명 정도가 학교 선생님이 되는데 그동안 내 생활비는? 맥도날드 일하면서 임용이 될 정도로 임용 준비가 만만치는 않아요. 그 정도 되면 텔레비에 나오지. 텔레비 나오지.
그런데 이걸 떠나서 나는 그냥 인생을 살면서 해왔던 게 과외니까 그냥 이걸 제일 잘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열심히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오로지 그게 다야. 어쨌든 그지. 뭔 얘기하다가 얘기가 나서 저 자꾸 쓸데없는 거 물어가지고. 근데 그날도 생각보다 오래 다녔네요. 아 오래 다녔네. 유니언에 던져봐. 아 진짜 한 자리가 안 잡혀가지고 진짜 오래 다녔어. 근데 1년 있는 거 안 좋아하는데. 오래 다녔어. 얘 살아있네? 야! 쌤이 키워요. 얘 생각이 대박이에요. 이거 봐. 너네 저 영상 촬영 다 하고 있어. 저것도 올라갈 거야. 안녕. 안녕 현지야 보고 있니? 현지야 보고 있니? 너네 이러고 있는 걸 엄마들이 보시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우와. 얘들아 마저 좀 볼래? 쌤 오늘 이후로는 얘기 안 해준다 너네. 네. 그래서 인문계를 가면은 일단은 너네가 정말로 대학교를 마음에 안 들어 재수도 할 수 있고 대학 가서 취직할 수도 있고 대학교 다니다가 휴학하고 내가 다른 거에 도전해 볼 수도 있고 근데 가장 좋은 점은 내가 다른 걸 도전해 보다가 돌아갈 수 있는 어딘가가 있다 라는 게 선생님이 생각하는 인문계 루트의 가장 큰 장점. 근데 그냥 경험만 해보기엔 너무 대학 등록금 비싸잖아요. 그니까. 그건 장단점이 있는 거지. 근데 그 경험해보려고 정말 그냥 좀 진짜 좀 낮은 그런 데 가기에는 돈이 어차피 돈은 똑같이 드는데 아 진짜 좀 하지 좀 마 진짜 제발 카메라 돌아가고 있잖아. 단순하게 그냥 경험만 해보기에 그 돈이 너무 아깝다라고 생각을 하기에 앞서서 생각해야 되는 전제 조건이 공부를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했다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내가 이 대학이 마음에 안 들면은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다른 데 갈 수도 있는 거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려도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고 공기업 시험 준비하려고 그래도 공부해야 되고 경찰 공무원 하려 해도 공부해야 되고 다 공부해야 돼. 그 공부의 연장선에 그냥 어디 한 군데 발 얹어놨다라고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싶다. 일단은 대학을 나오면은 무조건 잘 되는 아닌데 그러나 아무래도 내가 도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별로 좋지 않은 뭐 학교 선생님 기준에는 뭐 영남대 계대 정도 된다 치자. 아 영남대. 그러면은 영남대 계대 정도라고 쳐도 일단은 본인이 공부를 해왔던 기간이 있고 주위 학교 애들이 그래도 잘은 못했지만 어쨌든 인문계 학교를 나와서 공부를 하던 애들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거야. 경북대 애들은 토익 시험을 치면 취직하려면 토익은 거의 필수거든. 회사마다 토익 안 보는 회사는 거의 없어요. 경북대 애들이 토익이 평균 뭐 우리가 공부 좀 해서 900은 맞아야지 라고 얘기를 한다면 뭐 영남대 계대 애들은 아 그래도 열심히 해서 700은 넘어야 어지간한 멀끔한 회사 가지 않겠나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영진전문대 친구들은 250점 나와서 여기서 끝 안녕. 안녕. 그런 친구들 사이에서 네가 어떤 선택을 할까라는 얘기지. 그 환경도 무시 못하니까. 이 친구들은 뭐 따야지 이번 방학 때 우리 뭐 할래 이런 얘기 하는 동안 이 친구들은 술 먹어야지, 술집 가야지, 클럽 가야지, 롤 해야지. 환경이 차이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조금 더 좋은 환경에 놓여 있는 게 너네가 보고 배우는 게 많을 거니까. 영진전문대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하게 선배들이랑 만나고 이런 것도 거의 없고 근데 뭐 경북대 같은 경우는 얘네도 뭐 전부 다 뭐 보면은 막 뭐 졸업한 선배들 뭐 CJ 갔는 선배 뭐 어디 갔는 선배 현대 갔는 선배 내려와가 후배들 술 사주면서 야 그래 내가 뭐 나도 취업 준비할 때 이런 거 했고 야 그거 공부할 때 이런 거 하니까 좋더라 막 이런 얘기도 해주고 그래. 그런 걸 보고 배우면은 아무래도 너네 인생에 도움이 되겠지.
뭐 이 친구들은 참고로 선배랑 얘기할 일도 없고 선배 어디인지도 몰라. 쿠팡 갔는데 우연찮게 같은 영진 전문대 선배 만날 수도 있겠다. 되게 반갑겠다. 되게 반갑겠지. 영진 얼마 다녔어요? 전 2개월요. 전 3개월요. 아니 영진을 뭐 이거 거의 졸업 안 하거든. 나 졸업할 생각이 없는 거 아니에요? 졸업해봐야 쓸모가 없으니까. 하나를 왜간 거예요, 저희? 어? 애초에 그럼 왜간 거예요? 뭐 너네가 특성을 갖고 갈까 하는 얘기랑 똑같아. 취업률 100%라 그러니까 갔지. 자기가 갈 수 있고 취업률 100%라 하니까. 물론 그 취업률에는 쿠팡, 맥도날드, 롯데리아, GS 편의점 다 포함된 거고. 포함된 거라고요? 그러니까 취업률 100%지. 그리고 나 이거 포함이래. 너 그러다가 너 나중에 나랑 GS에서 만난다? 너 뒤에 아니 진짜 그거 가지 말라고. 그러면 인문계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제 선생님이 고3 선배들 이 묻길래 잠깐 찾아본 건데 경북대학교 기준으로 얘기를 해줄게요. 흔히 너네가 알고 있는 대학교 전형은 요거 참고로 이번 1월 달에 학원에서 입시 설명회 할 때 어머님들한테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건데 그때는 좀 디테일이 좀 더 가미가 될 거야. 그리고 원하시는 어머님들은 개인적으로 또 개인 컨설팅도 할 건데 너네는 어차피 이제 고등학교 가는 거라서 컨설팅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해줘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신청하시면 개인 컨설팅도 해드릴 거야. 수시랑 정시가 있는데 흔히 생각하면 이게 내신 이게 수능이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디테일적인 측면에서는 달라요. 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경북대학교 건축학과랑 컴퓨터공학부. 요새는 컴공이 대세지. 뭐 컴퓨터 개발 인력은 모자라서 안달이야. 우리가 흔히 뭐 카카오, 네이버 이런 데 취직하면 한 3년 되면 연봉 1억 넘어가. 컴공 나오면. 진짜요? 내 주위에 컴공 나온 애들도 연봉 1억 넘어. 네이버도. 지금 한 4년 차 됐는데 1억 3천인가 그렇다. 공부해야겠다. 카카오. 이거 컴퓨터 공학과 나와가지고. 카카오. 컴공이 요새는 대세야. 카카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학교 중에서 물론 모바일공학과가 제일 높아. 뭐 모바일공학과라는 과가 있는데 이 친구는 특수과라서 졸업하면 무조건 삼성 취직입니다. 계약학과. 삼성전자 모바일 그 부서에 취직이 모바일 됩니다. 데이터 두고. 뭐 하여튼 그쪽에 취직이 돼. 삼성 SDI인데 정확한 거. 자, 건축공학과. 자, 그러면은 이거 뽑을 때 여러 가지 전형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전형 중에 경북대학교 기준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요. 같은 학생부 교과인데 학생부 교과 일반이 있고 지역 인재가 있거든. 요거 차이점은 누구나 쓸 수 있는 게 일반. 대구 경북 지역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나온 친구들만 쓸 수 있는 게 지역 인재야. 그 다음 마찬가지 학생부 종합 일반 지역 인재가 있고요. 경북대학교는 AAT라 그래서 논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시가 있겠지. 그러면 학생부 교과가 너네가 생각하는 내신 성적으로 대학 가는 거고요. 내신 성적. 오로지 내신 성적. 내신 성적 100%. 물론 100%라고 말하기는 힘들어. 최저라는 게 있기 때문에. 수능 가야 돼. 수능 최저 2합 5 막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 보통 몇 점? 보통 평균적으로. 이 정도면 딴데 그거 커트라인은 된다 하는 정시 점수. 정시 점수? 수능 점수. 수능 점수 커트라인 우리 흔히 생각했을 때 400점 만점 기준으로 경북대 쳐다보려면은 300 한 20은 넘어야겠지? 근데 뭐 나중에 얘기할 건데 그것도 얘기가 엄청 복잡해. 단순하게 총점으로 계산 못해.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생기부를 중점적으로 봐요. 참고로 경북대 같은 경우는 생기부만 봅니다. 교과 성적은 안 봐요. 역시나 최저는 있고요. 면접도 보는 과도 있고. AAT 같은 경우는 논술인데 내신 성적이 30%,
그 다음에 AAT 시험 성적이 70%인데 AAT는 수능에 나오는 문제를 너네가 서술형으로 써서 내는 거고요. 이과는 수학 문제 그리고 약간의 과학 문제가 나오고요. 문과는 거의 대부분 국어 문제가 나옵니다. 진짜? 그 다음에 이제 정시가 있겠지. 그래서 보통 이제 건축학과 같은 경우는 학생부 일반 8명 뽑고요. 지역인재 없습니다. 학생부 종합 일반 10명 뽑고 지역인재 없고요. AAT 10명 뽑고 정시 9명 뽑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는요. 학생부 교과 일반 17명 뽑고요.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10명 뽑고 학생부 종합 일반 20명,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10명, AAT 12명, 정시 23명 뽑습니다. 참고로 같은 과의 여러가지 전형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거 중에 너네는 한 군데만 내야 된다. 컴공 지원하고 싶다. 생기부 갖고. 어? 생기부 갖고 내가 안 돼요? 뭐라고? 저거 두 번째 거 저거. 생기부를 학생부 내면 종합이랑 뭐가 안 되냐고. 그거 갖고 내야 되잖아요. 아니 이 중에 한 군데 그냥 내면 된다 이 얘기야. 뭘 내든지 너네 마음이고. 내가 내신 성적에 자신 있다 그러면 여기 내면 되고, 내신 성적엔 좀 자신 없는데 내가 학교 생활하면서 생기부를 빵빵하게 채워놨다 그러면 여기 지원해 보는 거고, 아 나는 수능 공부만 열심히 했다 그러면 이거나 이거 치는 거고. 모바일 과학과 같은 경우는요, 학생부 교과 일반 전형 없고요, 지역인재 없고요, 학생부 종합 없고요,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 없고요, AAT 15명 뽑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전형이라고 모바일 인재 전형이 있는데 그거 5명 뽑고, 그 다음에 정시로는 10명 뽑습니다. 계획은 진짜 별로다. 되게 짜증났어요. 난 연봉 1억으로도 진짜 잘 먹고 살 것 같아. 아 참고로 컴공 평균 연봉보다는 삼성 뭐 이거 모바일 여기 평균 연봉이 훨씬 더 높아요. 그건 그런데 근데 너무 가능성. 가능성은 너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3년 동안 그냥 한번 시험을 진짜 열심히 하느냐, 학교에서 모든 행사에 다 참여해가지고 상이란 상은 휩쓸고 다니느냐, 그냥 진득하게 수능 공부하느냐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그 진득하게 쓰는 공부할 바에 잘 내신 성적 받을 때 맞지 않을까요? 장단점이 있어. 얘네 같은 경우는 내 인생에 대학 갈 수 있는 기회, 물론 재수해도 돼, 재수해도 되는데 재수 빼고 내 인생에 대학 갈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에 AAT 혹은 한 번에 수능에 올인하는 거고,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이번 중간고사 국영수 사과도 다 잘 쳐야 되고 이번 기말고사 국영수 사과도 다 잘 쳐야 되고, 한 과목이라도 내 등급에 5자가 찍혔다 그러면은 일단 그 학교 못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장단점이 있지. 3년 내도록 얘네들은 외줄 타격입니다. 이거 맞춰서 넣으려고. 단 한 과목이라도 빵꾸 나는 순간 망한다. 특히나 경북대는 작년에는 안 그랬는데 올해부터 바뀌었어. 경북대. 그 디테일한 얘기는 뭐 일단은 그때 돼서 저 입시 설명회 때 해줄 거고. 내가 별로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입시도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런 모든 내용들을 선생님이 항상 너네들한테, 보통 애들한테는 그때그때 조금 시간이 날 때마다 얘기해 주는데, 너네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왜요? 어차피 안 들으니까. 듣는데요. 그래도 안 해줄 순 없으니까 들었어요. 마지못해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어머님들께는 또 이번 겨울 1월, 2월 중에 입시 설명회가 있으니까 입시에 관련돼서는 그때 어머님들이 한번 들으실 수가 있다.